옛날 옛적에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의성에는 풍부한 자연이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구불구불한 강과 푸른 산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지요. 그 중에서도 의성의 동쪽 언덕에 자리 잡은 매화 숲과 소나무 숲은 특별한 전설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신성한 장소로 여겨 특별한 날에만 방문하곤 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매화 숲에서는 향기로운 꽃이 만개하여 온 마을을 화사한 분홍빛으로 물들이곤 했습니다. 매화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매화의 신령 매화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화양은 매화숲에서 온화한 영혼으로 존재하며 품격 있는 모습과 상냥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숲을 보호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반면 마을의 서쪽 언덕에는 빽빽이 있어 있는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은 매화 숲과는 다른 초록의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소나무 숲에는 소나자라는 또 다른 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우람한 모습으로 나무의 강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서 배우고자 숲속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차분하게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숲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매화양과 소나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사랑했는데 어느 여름 태풍이 불어와 두 숲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날부터였습니다. 매화양은 민첩함과 사랑으로 무너진 나무들을 세우려 했지만 나무 껍질을 잃어버린 소나무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소나자는 그러한 매화양의 노력이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상처 입은 숲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둘 사이에 갈등은 깊어만 갔고 이는 마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가 깨진 것을 느꼈고 양쪽 숲 모두 이전처럼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숲의 경계에서 어린 소년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숲속을 방황하던 중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두 숲의 경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매화양과 소나자를 발견한 소년은 무심코 두 신령을 보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순수한 마음 덕에 매화양과 소나자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기로 하고 각자의 힘을 합쳐 자연의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매화양은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로 소나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소나자는 매화들이 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늘과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숲이 다시금 평화를 찾고 더 아름다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화숲과 소나무숲은 이제 함께 어우러져 사시사철 아름다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 매화양과 소나자의 협력 덕분임을 알고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을에는 그날 이후로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가 더욱 짙게 깃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의성의 매화와 소나무는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가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다음 세대에게는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값진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진주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진주는 그 이름대로 자연이 빚어낸 진주처럼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세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마을의 한 중심부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한 달빛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샘이 단순한 물이 아닌 달의 눈물이 빗물로 변하여 고인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밤이 되면 샘의 물빛이 은은한 푸른빛으로 빛나며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매년 봄 달빛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밤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샘 주위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밤에 샘의 물을 마시면 한 해 동안 건강과 행운이 깃들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 전통을 이어가며 잊혀지지 않도록 젊은 세대들에게 그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 달의 여신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 세계를 둘러보던 중
이곳 진주 지역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여신은 진주 마을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바로 지금의 달빛 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소녀 은화는 이 전설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달빛샘 옆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 무리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먼 하늘 너머에 있다는 여신을 떠올렸습니다. 은화는 늘 달의 여신처럼 마음씨 고운 사람이 되겠다고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은화는 샘에서 비친 달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물속 깊숙한 곳에서 빛나는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달빛이 응축된 듯한 아름다움으로 은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숨겨져 있으니 겉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은화는 이 같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경험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 뜨는 날마다 달빛 샘을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주의 사람들은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 속에서 더욱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은화가 발견한 진주는 물리적인 보석이 아닌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진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은화의 이야기는 수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며 진주 마을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격렬한 바람이 만나는 강릉의 해안가에는 바다와 바람이라는 두 신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친구였으며 함께 여행하며 그들의 힘을 발휘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바다는 푸른 물결과 깊은 심해를 지배하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의 푸른빛과 은은한 파도 소리는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주었고 강릉의 어부들은 바다를 사랑했다. 바다의 신은 형제처럼 친근하고 따뜻했으며 항상 해안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보았다. 바람 또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산과 들을 지나며 나무와 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람은 때때로 난폭했지만 주로 부드러운 손길로 사람들의 뺨을 스쳤다. 그는 실록의 계절을 불러오고 낭만적이고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며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숨결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어느 날 두 신 사이에 작은 다툼이 벌어졌다. 바다는 풍랑을 타고 오르는 거대한 물보라로 그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했고 바람은 강력한 돌풍으로 세상을 휩쓸어 버리고 싶어했다. 이들은 서로의 힘을 계속해서 과시하며 자랑했다. 결국 이 경쟁은 강릉의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는 아침의 절정을 이루었다. 바다는 짙은 먹구름과 함께 검푸른 파도로 해안을 덮어버렸고 바람은 미친 듯이 불어대며 초목을 휘감아버렸다. 두 신의 갈등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바다와 바람의 싸움은 종일토록 이어졌고 강릉 사람들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모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을 걸어 협력을 이끌어내었고 큰 무리를 이루어 신들에게 화해를 요청했다. 그들은 노래와 춤으로 신들을 기쁘게 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보여주었다. 결국 바다와 바람은 자신들의 행동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함께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기로 약속했다. 두 신의 화해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바다가 잔잔히 출렁이는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게 만들었다. 그 후로 강릉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땅으로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두 신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후손에게 전했다고 한다. 바다와 바람은 그 어디에 있든 이곳을 지키고 강릉의 모든 생명체를 위해 끊임없이 협력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한국의 인제지역은 두꺼운 숲과 맑은 심해로 가득 찬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호랑이와 소나무의 전설입니다. 인제의 중심에 위치한 큰 산은 백산이라 불리웠고 그곳에는 인제의 수호신으로 불렸던 강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을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제 사람들은 이 호랑이에 대한 경외와 감사를 잊지 않고
매년 초봄이 되면 호랑이를 위한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인간의 욕심은 숲을 밀어내고도 많은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집과 농경지를 늘려가는 동안 호랑이와 인제의 동물들은 점차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이때 인제의 한 소년 준호는 숲을 사랑했고 수호자 호랑이의 이야기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준호는 숲과 자연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어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숲 깊은 곳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두려움에 빠진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던 이 호랑이는 준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마치 길을 안내하듯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호랑이를 따라서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제야 자신이 가까스로 마을에 도착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벗어난 준호는 호랑이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려 뒤돌아보았지만 호랑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과 호랑이의 소중함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소나무, 군락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준호의 외침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인제의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인제의 숲은 다시 풍성한 초목으로 뒤덮이고 호랑이는 여전히 마을의 수호신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숲과의 조화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고 준호의 행동은 인제의 미래를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제의 사람들은 호랑이와 소나무가 전하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아름답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제의 숲은 호랑이와 소나무의 전설과 함께 계속해서 후세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로운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